반갑습니다. 저는 소시 중에 가장 예쁜 여자 소은숙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도 가장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고요. 저를 사랑하는 남자가 가장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이쁜 줄 알고 살고 있는 소은숙입니다. 제가 오늘 감정 해우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해우소가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고민을 풀어내는 곳이죠. 고민을 풀어내는 곳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해우소가 어떤 것인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을 위주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고 미술 심리 상담 전문가입니다. 보통 미술이 도대체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치료가 되지? 치유가 되지? 힐링이 되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의 모습을 보시면 저가 어저께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몸짓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약간 조금 아실 듯 말 듯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표현되면서 그걸 이야기 나누고, 또한 그 이야기 나누는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를 몰랐던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또 있구나 라고 자기를 수용하게 되고, 자기를 내가 깨닫게 돼요. 이걸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데,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의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나 자신과의 화해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더 많은 성숙을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역할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심리 상담이 되는 이유, 보통 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무슨 치료가 돼? 보통의 이제 어머님들이나 보통의 모르시는 분들은 심리 상담하고 그냥 미술 시간하고 잘 모르세요. 그냥 사람 보니까 맨날 선생님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만 있고, 그냥 애들은 그림 그리고 만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치료가 되는 거지? 라고 하죠. 정말 저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걸 궁금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봤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표현했던 것들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거기에 함축되어 가지고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해봐 했을 때 말을 못하지만 그런 그림을 단서로 잡아서 풀어내고 나의 좀 더 확장된 모습을 해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술 치료, 미술 심리 상담이 이제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느냐 보면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위주로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는 케이스는 성인 상담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동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엄마와 아빠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구나, 좀 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것보다 성인 상담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이는 50살, 60살, 30대, 40대라고 하지만 심리적인 나이는 굉장히 어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안에 왜 저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내가 왜 저 모습이 보기가 싫지?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 저를 이제 많이 찾게 되고, 그런 이유는 보통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특별한 학폭위 때문에 저를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 모든 자녀들을 둔 자녀들,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나의 노년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 나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인 모든 대상이 전체적인 우리 이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제가 하다 보니까 보통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고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쟤는 괜찮은데요. 얘는 문제가 있고, 얘는 어쩌고 저쩌고 먼저 진단을 해가지고 오시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진단 위주의 상담을 하지 않고, 보통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자원이 있고, 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얼굴을 보시면 마음에 드는 얼굴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들이 있죠. 제 이 많은 얼굴들이 하루 종일 저의 얼굴, 저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막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정말 누구를 골려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루 안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보면 정말 내 헐크 같은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디에 가면은 굉장히 우아한 척 하면서 있지만, 또 나름 어떤 곳에 가면 나의 정신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내 안에서의 감정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감정을 그 분노의 감정, 내지는 우울한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렇게 딱 나눠서 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나한테 분노의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나한테 있을 때는 빨리 갖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기 있는 얼굴 모습 중에서 오늘 하루 어떤 모습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약간 멍 때리는, 오늘 내내 멍 때리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거 우리가 미술을 할 때는 이런 매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언어 상담이면 그냥 내담자와 저 둘이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미술 매체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의 이제 미술 매체는 저게 이제 사람이었을 때, 저 사람이 크레파스와 같은 사람은 누굴까? 또는 색종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는 연필, 색종이와 연필의 관계는 어떨까? 그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아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색깔, 어떨 때는 크레파스와 같은 사람, 어떨 때는 물감과 같은 사람, 어떨 때는 뿅뿅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안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아까 얼굴이 빨갛을 때,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그리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내 모습이듯이, 여기 다양한 재료가 다 나의 모습이에요. 끈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나를 매달게 하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항상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한 물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편안하게 색을 칠하지만, 때로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라인이 없어서 막 그 도화지 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고, 정말 모양대로 그렇게 예쁘게 색을 칠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넘어가요. 경계가 없는 그런 사람일 때도 있고, 또한 뿅뿅이 제일 밑에 동글동글한 거 있죠? 동글동글한 그 뿅뿅이처럼 내가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연필, 가운데 가장 뾰족하죠. 뾰족한 연필처럼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모습보다도 관계성을 보거든요. 연필과 색종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참 어찌 보면 색종이에 연필로 다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그리고 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죠. 그런데 스팽글, 이쪽에 있는 스팽글, 이거는 반짝반짝해요. 굉장히 보석처럼 예쁘고 작고 귀엽고 반짝거리는데 연필로 스팽글에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써질까요? 안 써지죠. 그런데 스팽글이 나쁠까요? 잘못했나요? 그러지 않죠. 단 그때는 그냥 써지지 않고 쓰려고 한 이유, 무엇 때문에 자꾸 쓰려고 했는지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주면 보석처럼 빛날 텐데, 스팽글에다가 연필이니까 막 자꾸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에서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물감도 그렇고 색연필도 그렇고요, 끈도 그렇고. 끈은 누군가를 정말 이어주죠. 정말 소중한 끈끈한 정이라든지 그 마음을 주는데, 때로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데 자꾸 끈으로 동여매요. 가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가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삶의 해무소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장소가 없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그러지 못했어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그런 해우소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해우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정말 당신의 삶의 해우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